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클로저에서 코어 애싱크는 이제 고 랭귀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병렬 처리를 좀 편하게 하는 그 인터페이스 자체를 그냥 그 인터페이스 자체를 가져왔더라고요. 그 인터페이스 자체를. 그러니까 본래 이제 클로저에서 이제 뭐 프로미스나 이제 퓨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랑 지금 현재 뭐랑 크게 틀린 점은 이제 퓨처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값을 가져오면 계속 가져올 수 있거든요.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퓨처 같은 경우는 퓨처를 돌리면은 스레드 하나 확장되고 예, 결과가 실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결과가 일단 개판이 되면은 그 개판된 결과를 계속 그냥 보여주는 예. 퓨처가 계속 도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 코어 애시킨 같은 경우는 한번 데이터를 가져가면 채널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클로저에서 제공해 주던 기능들하고 좀 틀린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크게 인터페이스는 크게 틀리진 않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똑같고 이제 코어 SK는 채널이라는 게 있고 그 채널에서 이제 그 채널은 이제 거의 그 블로킹 큐라고 보시면 돼요. 그 큐에서 이제 가져오고 빼오고 하는 건데 이제 예제로 보면 이제 채널을 만들고 채널을 그냥 첸이라고 쓰더라고요. 이거 고 랭귀지도 똑같이 첸이라고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거는 아웃풋 그냥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테이크 한 다음에 이거는 채널에서 가져오고 이 콜백을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콜백이 실행이 되는 그리고 풋 해주면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something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풋을 넣어줘도 이제 데이터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크 했을 때 데이터가 들어갔으면 이 콜백 자체가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채널 자체에서도. 제가 어디 그 강의 같은 걸 봤을 때는 이 채널에서 오퍼레이션 큐 같은 게 있다고 그러다가 이런 그 콜백 같은 걸 등록해 놓고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뭐 일단 그렇고 그래서 테이크 할 때 콜백을 등록하잖아요. 코드한 소리. 저게 스레드 풀로 넘어간대요. 메시지가. 그래서 그팀 벨드리지가 시연하는 거 보면은 별도의 스레드인가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딱 뜨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스레드 풀은 누가 관리하는 거죠? 클로저 자체가 관리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클로저 자체가 코어 후 플러스 2개 해가지고 네, 스레드 풀을 네. 관리하는데 그 스레드 풀 자체는 별도의 프로세스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스탠드 아웃으로 표준 출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클로저 프로세스가 클로저 만든 프로세스 1000개가 떴어요. 그래도 여전히 스레드 풀은 코어 플러스 2개 여전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한 프로세스당 스레드 풀이 하나씩. 한 네, 프로세스당? 한 프로세스. 그러면 1000개면 스레드 풀이 1000개가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죠. 이제 이 채널을 닫는 거는 이제 close라는 명령이 있고요. 이거는 진짜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콜백식으로 그러니까 에이싱크식으로 우리가 쭉 넘어갔잖아요. 이건 실제 블러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채널을 또 만들고 실제 블러킹이 돼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풋 명령이거든요. 아까 위에 똑같지? 그러니까 채널에다 데이터를 넣어라 하는 명령이고 이게 이제 채널에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명령이거든요. 실제 이게 여기서 블러킹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 스레드를 생성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생성이 되고 느낌표 2개 있는 건 실제 스레드 상에서 스레드를 생성한다면 그거 하나 할당하는 거고요. 느낌표 하나짜리는 고블락 안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실제 고블락으로 똑같이 만들어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채널은 기본적으로는 버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어떤 애가 줬을 때 그게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안 끝나요. 죽어도 이게 실제로 블러킹 돼 버려가지고 이제 이걸 멈춰놓고, 근데 고블락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냥 실행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죠. 고 한 다음에 여기서 테이크 가져오는 명령이 있잖아요. 이걸 가져오기 전까지는 이게 또 실행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행했으니까 제가 풋 해주기 전까지는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something 나온 다음에 이거 잘못됐네. 채널이 안 닫혔네. 이제 잠깐 채널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채널은 인풋을 했잖아요. 인풋을 했는데 가져가는 놈이 없으면은 얘가 가져갈 때까지 블로킹 돼요. 가져갈 때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채널에서 가져오는 놈이 있는데 주는 놈이 없으면은 걔도 계속 누군가 줄 때까지, 받을 때까지 블로킹이 돼요. 그래서 스레드로 계속 생성하게 돼요. 예,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내가 줬는데도 주고 집어넣었잖아요. 저기 풋이죠, 풋. 채널에 풋을 했는데,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져가야지만 그 블러킹이 끝나는 거죠. 블러킹이 끝나는 거고, 가져오는 놈도 얘가 누군가 줘야지만 예, 그게 블러킹이 끝나요. 예.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 스레드가 서로 동기가 맞게 되는 거거든요. 고블락은 하나의 스레드가 수백 개의 그 고블락을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레드를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스레드와 같은 효과를 내면서. 실제로는 여기서는 블러킹이 안 되고 파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러킹, 예, 파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블러킹. 뭐 여기서 그냥 실제로 블럭은 안 됐는데 그냥 그렇죠. 기다리고 네, 이 다음 행을 기다리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이제 닫고. 전체 스레드가 다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블럭에서만 멈추는 거죠. 예. 고블럭에서. 실제로 고블럭 자체는 상당히 이제 경량 스레드예요. 실제 스레드가 아니라 라이트웨이트 스레드거든요. 여기 잠깐 부연 설명하면, 그러니까 스레드 모델 중에 MN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M개의 진짜 스레드가 있고 N개의 가상 스레드가 있어가지고 M개의 스레드에서 제가 진짜 OS처럼 스케줄링 해가지고 쓰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실제 그 랭귀지를 읽어보면 저런 식으로 구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클로즈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채널에 닐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널 값은 되게 그러니까 채널이 클로즈 됐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채널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에러가 떠버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들어온 데이터가 한 번 누가 가져가면 다른 놈이 다시는 못 가져가. 그러니까 이 예제는 딱 1000번 실행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4개의 고블럭이 이제, 그러니까 스레드가 돌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채널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만약에 중복돼서 가져왔으면 1000개의 데이터를 넣었으면 이제 1000 이상의 값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1000개가 실행되는 거죠. 저렇게 1000하고 1000 하면은 버퍼가 1000개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버퍼 같은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2타임 돌면서 i를 계속 넣는 거지, 채널에다가. 예. 그죠? 넣죠? 그러면 넣는데 쟤는 버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채널하면은 버퍼 없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넣으면은 가져간 놈이었으면 그냥 블로킹 돼요. 근데 저렇게 넣으면은 쟤는 이제 버퍼가 있기 때문에 넣고 빠질 수 있죠. 1000개까지는 넣고 빠질 수 있죠. 블로킹 안 돼요. 실제 그래서 이제 대칭이 된다는 거죠. 네. 한번 테크한 거, 풋한 거하고는 대칭이 돼서 아무도 못 가져가. 이게 이제 뭐 다른 그랑 좀 틀린 점이고, 이제 채널 버퍼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이제 타임아웃 그러니까 타임아웃 펑션하면 이제 이 밀리세컨드거든요. 밀리세컨드 뒤에
이제 클로즈 되는 채널이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면 보통은 여기서 블러킹이 돼야 되거든요. 블러킹 돼가지고 이제 무한히 기다려야 되는데 이 타임아웃 채널을 생성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불렀을 때 이제 이만큼 시간 딜레이 되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타임아웃은 타임아웃 걔도 이제 결과가 결국 채널이 나오는데 이 채널의 특성은 그 지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클로즈 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 테이크를 이게 부등호 표시한 다음에 느낌한 테이크를 하면은 그때까지 블러킹 되는 거죠. 클로즈 될 때까지. 그래서 타임아웃을 굉장히 많이 쓰는 약방의 감정처럼 많이 써요. 저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타임아웃 하면 채널이 TCH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저거 채널이에요. 타임아웃 채널인데 저 채널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요. 저 지정된 1000ms 후에 클로즈 되는 기만 해요. 그래서 저 밑에서 이제 프린트 LN에서 기다리잖아요. 테이크를 하잖아요. 그때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블러킹이 돼요. 그 1초 동안. 그 클로즈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저 블러킹 테이크가 역할이 값이 있으면 가져올 때 블러킹이 끝나고요. 혹은 얘가 채널이 클로즈 될 때 끝나요. 블러킹이. 근데 얘가 타임아웃 채널은 그 특정 일정 기간 시간에 클로즈 되기 때문에 저절로 얘가 블러킹이 해제되는 거죠. 네, 그래서 1초 후에 이제 프린트가 되는 1초 후에. 실제 보면 얘도 아웃풋이 채널로 나오죠. 네, 채널로 나오죠. 매니투매니 네. 채널. 저 결국에는 뭔가 푸시나 테이크나 갖고 오거나 가져가는 네, 게 일정 없으면 시간 동안 타임. 기다리는 끝나게 해주는. 무한대기가 그냥 방정인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클로즈 스크립트는 이걸로 그 슬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타임아웃 채널로. 타임아웃 안 되나요? 클로즈 스크립트가? 될 텐데. 근데 타임아웃은 되는데 슬립 기능이 없죠. 예, 원래 자바스크립트에 슬립 함수가 없거든요. 슬립 함수가 없어요. 예, 그냥 없는데 저 타임아웃 쓰면은 마치 슬립 함수처럼 쓸 수 있죠. 또 스레드 역시 이제 리턴되는 게 이제 채널이 닫혀서 들어오죠. 네. 닫혀서 들어오고 채널을 읽으면 마지막에 리턴했던 값이 들어오게 되고 그 블럭도 똑같이 실행하면 리턴된 값이 마지막에 리턴 값이 출력이 돼요. 닫힌 채널이라서 이거는 뭐 몇 번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채널이 만약에 이제 클로즈 돼버렸다. 근데도 이제 그 안에 있던 데이터들은 제가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가져와야 돼.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리 오고. 일단 닫혀. 갖고 오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 있는데. 예, 채널. 버퍼에 그 안에 남아 있는. 실제로는 얘가 펜딩 됐겠죠. 지금 버퍼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얘가 펜딩 돼 펜딩 있다가 되는 상태죠. 닫혔으니까 이제 닫혔을 땐 늦으면 못 하거든요. 빼기는 가능하고. 음. 그러니까 얘가 호출됐을 때 얘가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버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픽스드 버퍼라고 이제 하나의 버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얘는 지금 버퍼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고블럭이 바로 실행이 되거든요. 보면 이 고블럭 여기서 프린트 돼가지고 던 1이 여기 뜨잖아요. 근데 얘는 블럭이 돼요. 채널에 이제 지금 버퍼에 하나 채웠으니까 채널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건 블러킹 돼가지고 던이 안 나오죠 얘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넣어줘야지. 예, 빼줘야지. 여기서 빼줄 때 예, 그렇죠. 실행이 되죠. 되는 거죠. 여기서 빼주면 썸띵2가 나오는 거죠. 썸씽 2 나오면서 던 2도 여기서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썸씽 2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얘가 실행되면서. 그렇죠. 그리고 뭐 채널 닫아주고 드라핑 버퍼라고 이제 마지막에 들어오는 걸 버퍼가 다 찼으면 마지막에 들어오는 걸 버리는 얘가 있어요. 이제 3번 이걸 똑같이 반복하면 3번 똑같이 읽으면 마지막 놈이 이제
3이 예. 네. 야, 0, 1, 2 1, 2 INC 해가지고. INC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슬라이딩 버퍼라고 얘는 이제 마지막 놈을 드랍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애들을 없애고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처럼 이제 그렇죠. 쭉 나가는 거죠. 3번 반복하면 1이 없죠. 그렇죠. 1이 한 명이 이제 밀어붙여주고 클로즈 시키고 이제 실제로 이걸 보면서 이제 그 파이프 리눅스에서 파이프랑 그렇지. 채널이랑 되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리눅스에서도 FD 쭉 깔아놓고 셀렉트하거나 폴 해가지고 쓰잖아요. 맞아요. 채널 2개 생성하고 아웃 놔두고 뭐 이거는 뭐 채널 심볼을 뭐 네임을 해가지고 그 스레드 돌면 이제 여기서가 이게 셀렉트 리눅스의 그렇죠. 셀렉트랑 비슷한 거죠. 네. 얘가 이제 이 채널 이 배열에서 채널 1이나 채널 2가 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들어왔어요. 데이터하고 채널을 이제 그렇죠. 해주는 거죠. 이제 실행시키고 버스팅하면 실제로 채널 1개 들어왔죠. 네. 실제로 채널 1이 그래서 들어왔는데 실제 여기 알트스에서 비교할 때 이제 올 때 저기 V하고 밸류가 채널이 오잖아요. 그래서 밸류를 검사하기도 하는데 주로는 저 채널을 검사하는 게 더 유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채널에서 들어왔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게 썼을 때 유용한 게 뭐냐면은 채널 1과 채널 2는 다른 고블록에서 지금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고 그 대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를 이제 타임아웃 채널을 하나 둬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에 안 들어오면은 타임아웃이 먼저 끝나버리잖아요. 타임아웃이 먼저 끝나버리면은 그 시간 동안은 채널 안 들어왔으니까 다른 일 해줄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런 패턴을 가장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같이 채널 2에 넣었을 때는 역시 채널 2에 데이터가 들어왔고 마지막 심볼 이게 여기 파싱 해가지고 그냥 데이터 찾은 거거든요. 채널 2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죠. 다 닫고 또 뭐 여기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데이터가 예, 없을 때는 예, 그냥 디폴트를 누를 수 있는. 썸띵 넣었을 때 그냥 데이터 나오려고 데이터가 없으면 바로 블러킹 되지 않고 이게 지금 느낌표 2개라서 실제로 블러킹이 돼야 되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블러킹이 안 되고 이걸 이제 반환해 주는 거죠. 바로 이런 거는 뭐였어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저거는 저도 언제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제 이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먼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채널 2개를 생성하고 채널 2개를 이제 3번씩 풋한 거예요. 그 태그를. 네. 그러면 이제 가져왔을 때 이게 순서가 없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1, 2, 2, 1, 1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만약에 프라이어리티를 이제 true로 만들어줬다 저희가 그러면 데이터를 줬을 때 1, 1, 1, 1, 2가 들어오는 거죠. 정확히 이게 이 순서대로 채널 1번이 먼저 채널 2번이 나중에 만약에 이걸 바꾸면 (2가) 먼저 들어오고 (1이) 나중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 배열의 순서대로 순서대로. 예. 아 저건 난. 채널 다 닫아버리고 또 신기한 게 이제 한 채널에 들어온 데이터를 이제 여러 채널에 다 뿌려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브로드캐스트 같은 거 이게 이제 얘로 이제 이 채널을 이제 브로드캐스트처럼 쓰는 거죠. 무틀에서 이 채널을 이제 이 멀티캐스트 하는 변수로 선언해주고 채널을 2개 생성하고 바텀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하나씩 채널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탭 이렇게 멀티 캐스팅 해주는 채널하고 실제 채널들하고 이제 하나씩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루프 돌면서 그냥 찍어내는 거고 실행시키고 그럼 A를 넣었을 때 채널 1
0하고 1에서 이제 받은 거죠. A를 something 된 거죠. 채널 그러니까 something B를 넣었을 때도 여기 0하고 1하고 something B가 받고,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채널에도 넣어주면 저희가 탭한 채널들에 다 날아가는 거죠, 데이터가. 원래 이제 채널은 그 하나 채널이 있으면 얘가 투 타고 개 타잖아요. 그러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1대1 통신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멀티캐스트 같은 경우는 채널 한 곳에 넣으면은 등록된 모든 채널에 똑같이 값을 넣어주는 거죠. 이건 제가 좀 다른 분들 읽어보니까 월트라는 그 채널에서 하나를 떼우잖아요. 거기 그 하나가 삭제가 되고, 만약에 5개가 받게 되면은 5개를 복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채널에서. 한 개를 빼내는 대신에 5개를 일일이 그 값을 복사해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퍼블리시하고 그러니까 구독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발행자와 구독자 패턴. 예. 똑같이 이제 PUB라는 통해서 이제 채널에서 태그라는 퍼블리시. 를 선언해주고 채널 투기를 한 다음에 얘도 이제 구독하겠다는 예. 거죠. 그렇죠. P 채널 P에다가 채널을 1이라는 얘를 내가 예. 구독을 하겠다 그렇죠. 해주는 거고, 똑같이 얘는 이제 채널 1에 들어오는 거를 읽어주는 거고, 채널 2도 똑같이 태그 2를 구독해주고, 그러면 채널 1에다가 아까 위에 태그를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태그에 이제 태그가 1이고 메시지는 이제 태그 1이다 그렇죠. 넣으시면 실제로 채널 1 여기서 프린트 된 거죠. 그렇죠. 여기서 프린트 된 게 채널 들어오고, 1이 들어오고 채널 2를 넣어주면 채널 채널 2를 2를 넣어준 거죠. 이거 예. 그걸 구독한 게 나오고. 예. 뭐 이런 패턴도 있고, 이제 뭐 좀 편하라고 이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굳이 테이크 인투 이런 건 뭐 채널 10개 만든 다음에 채널마다 이제 각 채널마다 1, 2, 3, 4, 5, 6, 7, 8 10개를 넣어주고, 이걸 머지하면 순서는 이제 뭐 틀린데 1에서 0 아니 0에서 9까지 데이터가 나오죠. 네. 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채널 버퍼 15개 달린 채널 하나 만들고 15개에다가 이제 하나씩 15라는 숫자를 써준 거죠. 그러면 그 채널에 테이크 10개만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저희 그냥 클로저 코어에 있는 테이크랑 그렇죠. 거의 비슷한. 그러면 15개를 일단 찍긴 찍는데, 이게 아까 머지나 지금 테이크 이런 쪽은 다 채널이 닫혀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러킹이 되지가 않아요. 테이크 잠시만요. 다시 테이크 하면 실제로 나머지는 일이 나와요. 예, 안 찍힌 거죠. 채널 닫고, 이제 뭐 인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채널을 10개만 버퍼 10개 있는 거 만들고, 각 채널마다 이제 각 채널이래 하나 I를 그냥 쭉 돌려서 네. 클로즈 시켰을 때 인투 하면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똑같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 아저씨가 몇 개 예제가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설명이 좀 빠르신가요? 이 설명 따라가시나요? 설명이 너무 빨라서 너무 빨라.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 풍성한 보전부도 근데 뭐 지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50분밖에 안 됐어요.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거든요. 20분밖에 안 됐는데 많은 내용이 쑥쑥 지나가가지고. 다시 연결시키고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이게 원래 고 언어에 이제 우리가 알기 처음 원래는 이제 스몰 토크에 먼저 들어왔거든요. CSS 프로그래밍. 그러다가 고 언어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자바스크립트에 있더라고요. JS CSP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저런 똑같은 이제 그 API를 써가지고 만들어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몰 토크가 저기 뭐죠? 저기 다른 언어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기 스칼라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CSP가. 그래서 그만큼 CSP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지금 좀 보편화 언어마다 다 채택하고 있어. 지금 C샵에는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다면서 점점 보편화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만큼 저게 이제 그러니까 그 CSP 토니오가 논문 CSP 그 책을 보면은 쭉 설명해놓고 맨 마지막 7장에 이제 이런 뭐죠? 그러니까 어싱크 커뮤니케이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스레이딩 방식, 그 다음에 뭐 파이프 방식,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벤트 드리브 방식, 콜백 방식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 자기가 다 검토한 후에 이것보다 훨씬 훌륭한 게 CSP다. 라고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전부 이제 어싱크 그걸 프로세스를 통신하는 거를 싱크한 방식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지금 채택하고 중이더라고요. 점점 더. 뭐 C샵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C샵 같은 거 C샵 뭐 에이싱크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뭐 걔네가 뭐 스테이트 머신을 뭐 해가지고 실제로 뭐 에이싱크한 코드를 이제 시리얼하게 보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클로즈도 똑같이 지금 고블럭을 보면 이게 여기 스테이트 머신을 생성해 주더라고요. 실제로 뭐 이걸 실제로 분석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보는데 뭐 일단 뭐 스테이트 머신 하나씩 하면서 그 데이터를 여기 보면 이 두 개 있잖아요. 네. 이 두 개를 이제 여기 1, 2 하면서 한 블럭씩 이제 조건 만족됐을 때마다 스테이트를 변경시키면서 1에서 2로 3으로 이렇게 가면서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C샵에서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이 아이디어는 C샵에서 가져오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고에서 가져오고 뭐 그런 비교 이게 C샵 쪽 뭐 굉장히 뭐 비슷하더라고요. 아까 읽어보면 고하고 실제 인터페이스 비교해봐도 뭐 되게 비슷하고요. 뭐 얘네는 고블럭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뭐 이게 고 랭귀지로 작성한 거고 이게 클로즈 랭귀지로 클로즈 랭귀지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코에 시키고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거의 뭐 그대로 베껴왔더라고요. 거의 에싱크에서 셀렉트 있는 것도 뭐 얘는 셀렉트 미치기가 직접 얘기해요. 고언어 거 그대로 갖고 왔다. 그대로 얘기해요. 동영상 발표하고 익숙하게 보면은 스레드 까서 하는 거고 뭐 이게 보면 뭐 실제로 여기 고 언어 채널 생성하는 거 보면 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채널 생성하는 게 뭐가 있지? INT 타입이 있거든요. 얘는. 근데 뭐 이 사람 평한 거 보면 뭐 타입이 없어서 뭐 좀 좋다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좀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뭐 고 언어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레드를 생성해서 실제로 거기에다가 이제 워커 이제 스레드 풀 하면 스레드 몇 개 놔둔 다음에 워커들을 놔둔 다음에 워커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시키는 건데 스레드를 생성하면 그 시간 동안 그냥 워커가 끝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리얼하게 했을 때 더 빠르게. 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스레드를 생성할 거냐 안 생성할 거냐 그런 것까지 다 해준다가 케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낫는데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을까? 그냥 클로즈 같은 경우는 로컬 그러니까 뭐
고블럭 같은 경우는 로컬 스레드나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스레드 풀에서 워커 데려서 워커를 이제 실행시켜 주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랬을 때 그렇게까지는 안 해줄 것 같고요. 그 언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 MS 같은 게 스레드 풀 같은 거 그러니까 적정 스레드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했을 때 MS사에서는 이제 코어 개수 플러스 하나다. 그 이상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뭐 크게 뭐 성능상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 한 15% 정도 그 아까 매크로 이것 때문에 뭐 이전에 그거 봤을 때 15%뭐 좀 느려진다 뭐 그런 말은 있긴 있던데 그런 말 어디나요? 그냥 그런 거 본 적. 유튜브 그 강연 거기서. 예. 그러면 뭐 15%뭐 정도 뭐 그건 뭐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감춰져 있으니까 뭐 여기서 최적화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거는 저기 뭐야 자동으로 생성된 거는 예, 매크로로 생성된 거. 그러니까 매크로 익스펜드 해가지고 너무 빨라. 실제로 그분이 강의하신 게 있더라고요. 여기 있나? 이분 거를 생성해버렸네. 이분 거를 보면 좀 비교해 놓은 게 있더라고.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하게 통신하는 경우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스포트가 이렇게 쓸 때 뭐 이 함수는 대충 HTTP URL 가져와서 이제 채널 생성하고 URL 프린트하고 그 값을 그냥 툭해버려. 값을 갖고 와서 그 다음에 C 가게에다 넣는 거 채널에다 넣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채널을 리턴하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넷으로 로컬로 해서 채널 하나 만들었잖아요. 예. 그 채널을 반환하고 있는데 예. 채널 반환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저 채널을 열려있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건가요? 저도 그게 좀 그렇죠. 궁금했었는데 네. 아마 클로즈를 반드시 시켜주는 코드가 있고 어떤 건 없고 막 그러거든요. 레퍼런스해서 가비지 퀄리티에 있으니까 걔가 네. 수거해가면서 다 없애버리지 않을까요? 없어버린다고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굳이 아마- 클로즈 할 필요가 없다.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뭐 이런 아니죠. 식으로. 안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가비지 컬렉터 같은 경우에는 걔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다른 데 레퍼런스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네. 클로즈를 안 하게 되면은 레퍼런스를 어딘가에 갖고 있을 테니까 클로즈 아예 안 갖고 가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열었다. 연 객체는 물론 있죠. 근데 그 객체 레퍼런스가 사라지면 자동으로 그 네트워크 소켓까지 닫아주느냐 이거죠. 레퍼런스는 물론 사라질 거예요. 저 C가 블락을 벗어나면은 클로저 CLS가 있죠. 웹에서 또 받아가지고 참조하지 않는 한 사라지긴 할 텐데 사라짐과 동시에 또 채널까지 닫아주면 그게 문제죠. 사라진다는 것이 채널이 닫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객체 객체가 사라지면 채널이라는 근데 객체가 사라지면 설계할 때 원칙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뭐 예지 같은 거 보면 저렇게 렛 한 다음에 그냥 클로즈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함수 같은 거 쓰는 거 보면
여기는 그냥 시퀀셜하게 하는 거죠. 이거 블러킹 되면서 그러겠네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속도하고 뭐 일단 이건 캐시 이제 시켜야 되니까 뭐 이걸 이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면 시간이 뭐 꽤 차이 난다. 뭐 그렇게 하는 말을 하더라고. 이걸 잠시 설명하면 이제 채널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뭐 이게 뭐 레이즈로 오는지 이걸 다 실현화시키고 아까 그 예제처럼 머지해가지고 각 채널에 있는 값을 다 한 채널에 모으는 거죠. 한 차례 모으는 걸 이제 반환시켜주고 그거를 이제 바꿔. 10개를 가져와서 여기 이 팩터에다가 10개를 넣어서 이제 반환을 시켜주는 뭐 더 빠르다 뭐 이렇게 이게 왜 더 빠르지? 얘는 백열적으로 들어가니까 왜 병렬적으로 들어가죠? 머지가 들어가서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서 블럭 시켜버려요. 얘도 이거 없으면 빠를걸요? 이걸 없으면 얘도 빠를걸요?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야매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그 유튜브에서 되게 자랑스럽게 말하길래 그거를 했는데 뭐 근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고블럭 같은 거 쓰면 채널 같은 거 쓰면 뭐 콜백이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읽기 쉬운 코드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뭐 굳이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저 예제의 의미를 모르겠는데. 예. 더 빠르다고 뭐 그런 거 있고 실제로 이제 클로즈 스크립트 쪽 예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 이것도 되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던데. 그리고 뭐 이거는 맥북이라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일단 클로즈 스크립트는 정도하고 캔버스로 이제 각 네모해서 네. 그려주는 예제 같더라고요. 보면 메이크 셀 만들고 보면 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쓴 거는 근데 여기는 거의 뭐 코어 에이싱크랑 뭐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여기 보면 타임아웃 주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 파일 투로 해가지고 예. 넣어놓고선 돌면서 이제 랜덤하게 네. 쉬면서 계속 그려주는 그려주는 거. 예. 여기도 뭐 색깔 랜덤하게 가져오는 거 가져오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실제로 뭐 이렇게 그 뭐지 그 클로저 그룹 보니까 뭐 네. 그 링 있잖아요. 링을 또 예. 에이싱크 코어 에이싱크로 예. 제작성한 것도 나오고 아 예. 요즘 이 코어 에이싱크 나오고 나서 이제 이걸로 제작성하는 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그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거를 제대로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코어 에이싱크를 지금 이제 스터디해 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스터디 나가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점점 활용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클로저 동네도 코어 에이싱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게 흡수됐다고 할까요? 뭐지? 그런 건 아닐까요? 다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소스 같은 거 나오는 거죠. 그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예. 컴파일된 소스가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제 자바스크립트. 예. 그거 좀 볼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요? 네.
의미 없을 텐데. 그 별로 그 완전히 디퍼케이트 돼 있어서 뭐 어떻게 생겨나는지 몰라. 한 뭐 소스 보기 2, 3매가 돼요. 아 여기서요? 네. 왜 여기 저기 TV로 음. F12 같은 걸로 해서 그냥 개발. 옵션 커맨드 I, 옵션 커맨드 I. 그럼 뜨고 저 소스 네트워크 JS 이건가? 네. 근데 이제 구글 클로저를 인클루드한 게 맨 앞에 거의 상당수가 있고요. 컴파일된 건 맨 아래에 있어요. 굉장히 라인이 많아요. 한 만 몇 가지 내려가요. 저걸 보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이거. 네. 만 몇 가지 내려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 다 구글 클로저 라이브러리를 이제 붙여놓은 거고요. 클로저 스크립트 소스를 네. 구글 클로저라는 걸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변환해 주는 거니까요. 클로저 스크립트. 변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건 좀 보기 좋은 상태예요. 이거를 이제 이거는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더 아무처럼 보이죠. 이건 옵티마이즈가 넌인 상태에서 네. 옵티마이제이션은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코드를 그 중복해서 불러주는 코드도 많이 있거든요. 다 제거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불러드리지 않는 코드도 있잖아요. 네. 다 제거해줘요.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얼마 정도로 사용하는 거 실제로 다 저희 그 게임 같은 경우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제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50kB밖에 안 돼요. 게임 하나. 자바스크립트 코드 크기가 도저히 저건 분석이 안 되겠네요. 저 스크립트 엄청 그래서 하면 할 수 있겠죠. 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 하는 게 낫죠. 뭐 저 스크립트를 웹브라우저가 해석한다는 게 더 신기하네. 엄청 빠르면서. 클로저 스크립트가 구글 클로저 컴파일러를 이용하는데 최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라이브러리만 이용하는 방식. 구글 클로저는 뭐 UI 라이브러리들이 많거든요. 그건 전혀 이용하지 않고요. 핵심적인 라이브러리 있죠. 뭐 오브젝트 다루는 거라든가 어레이 다루는 거라든가 그런 것만 불러가지고 구현을 한 거예요. 의존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오늘 뭐 너무나 발표를 잘해주셔가지고 다음에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더 끝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없어요. 오늘 그 소스를 올려주셨으면 하거든요. 소스도 실제로 시간 내면서 시간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게 지금 같이 올려주세요. 녹화 중인 거예요. 예. 그렇죠. 일단 녹화를 꺼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녹화- 그 위키 페이지에다 네, 거기서 좀 올려주세요. 예. 실제로 그 저거 매크로가 어떻게 동작하고 스테이트 머신 어떻게 하고 스레드 풀이 어떻게 동작 그런 걸 보고 싶었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힘들.